그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전에 어느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게 정비구역 지정하면 고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이게 근데 클린업 시스템은 서울시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그 각 지자체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다른 데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정비구역 지정 현황이라던가 뭐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내역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 일정한 구역을 좀 찍어서 알고 싶다 이러면 전화해 보시면 웬만큼 가르쳐줘요.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그리고 조합 사무실이 보통 별도로 있어요. 조합 설립되기 전에도 추진위원회나 뭐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게 잘 가르쳐줘요. 찾아가셔도 되고. 그리고 저번에 아실에도 표시가 안 된 모아타운을 갔는데 이미 투자자들이 쓸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정보를 빨리 알고 남들보다 빠르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정보를 어떻게 빠르게 하느냐 이거는 사실 항상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모든 지역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모아타운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근데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웬만큼 나오고요. 그래서 나와서 이게 내가 봤을 때 판단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그 지역에 좀 가보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에 이제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미 사무실을 열어서 이제 주민들이 동의받기 위해서 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럼 그런 쪽에 좀 이제 문의를 하셔가지고 좀 사업 진행에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발품을 파시고 손품을 파시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전적인 걸 말씀 주셨고요. 뭐 저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하면은 그 입주권 나오냐고 관련돼서 전화들 좀 많이 오시더라. 그러면 한숨 이거 진짜 나오기 힘들어요 하면서 맨날 실무적으로 제가 변호사님이 뭐 문의들이 많이 오는데 정말 어려운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박 대표님도 추가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고요. 요즘에 투자하시는 분들 모아타운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요거 좀 간략하게 좀 설명도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잠깐 이제 재개발에서 잠깐 이 입주권이나 사업 특성을 좀 아시면 좀 편한데요. 재개발이라는 게 뭐냐면 강북으로 얘기하면 죄송해요. 뭐 김씨, 박씨, 이씨들이 모여서 야, 너 땅 있지? 너 9주택 빌라 있잖아? 단독 있잖아? 우리 모아서 사업 좀 해보자. 우리도 아파트 좀 살아보자. 이게 재개발이에요. 단순하게 보면. 그런데 우리한테는 아파트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정비업체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도 뭐냐면 아까 입주권 얘기예요. 이제 이게 언제 나오냐? 이게 누군가 갑자기 김 씨가 배신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땅 모양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저 지자체 신청해서 구역 지정을 하죠. 구역 지정이 되면 뭐냐면 너 팔고 나가더라도 조합원 자격 인수, 즉 채무 인수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한 것처럼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사업을 깨트리지 않는 구조에서 그대로 자격을 인수하게 만든 거죠. 단지 정부가 하도 가격 뛰니까 야, 너희 중간에 팔지 마. 이거 하나만 제동 걸어놓은 게 재개발 사업의 특징이에요. 근데 청산 부분 얘기를 또 드릴 수가 있어요. 재개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에요. 비즈니스, 여러분의 사업이죠. 여러분이 모아서 각자가 땅 크기 틀리고 권리가액 틀리고 위치 다 달라요. 이 상황에서 사업을 하려고 봤더니 이게 사실은 너무 많은 의견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조합장이 추진할 때 상당히 많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죠. 왜? 모두 다 만족시키는 말을 해야 되니까, 포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근데 우선 스텝을 통과하면 법적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 이 청산 부분이 이제 그래서 문제예요. 재개발 같은 경우 뚜껑,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리가격이 가장 낮은 과거에 정부 땅 위에다가 집 대충 지은 사람도 돼요. 재건축과 달리 조합원. 그런데 분양 자격은 다른 얘기예요. 사업성이 안 나와. 왠지 야 우리 땅 줬고 뭐 해봐서 이 추가 부동 다 해봤더니 사업성이 너무한다. 그러면 처음에 동의 받을 땐 스텝은 그 사람도 자기에서 도장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합원이니까 나 아파트 받는 줄 알아요. 자, 관리처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 너 안 되겠다. 도장 다 이주하려고 봤더니 너 아파트 주면 우리가 사업을 못 가. 그래서 너 뭐야? 현금 청산.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남 뉴턴에 숨어 있는 이런 일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조합원 중에 누군가는 나중에 피를 봐야 돼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서 투자할 때 이게 택지주구였다. 뭐 이게 딱 보는 땅이 옛날에 한 30년에 만들어져서 이 반듯반듯 땅에 만든 빌라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적죠. 근데 내가 가져간 조합 특성이
강북 지역의 산동네, 달동네, 자 거기서부터는 좀 다른 얘기예요. 너무 권리가액이 싼 거, 사업성이 없는 거 대단히 조심하셔서 들어가야지 마지막에 당합니다. 여러분이 조합은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얘기, 이 중에서 이제 뭐 빨리 투자하고 남들 빨리 추를 수 있나는데 사실은 이 아까 말한 구역 지정, 뭔가 지자체가 너도 나도 한 10명 몰려와서 야 우리 아파트 할 거야 지정해줘, 마음대로 해줘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이 재개발 구역은 구역 지정은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노후도부터 시작해서 접도율 뭐 여러 가지 뭐 단어 찾으시면 나옵니다. 그런 요건들이 많이 다가왔다, 이런 지역들을 추구해서 미리 가는 겁니다. 가서 보면 역시나 요즘에 발달해서 정비업체 미리 할 분들이 짜고 자 추진해서 설치하죠. 그런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물론 사업이 멀리 가고 안 가고는 좀 나중 얘기인데 그걸 보면서 가니까 그런 지역 요건을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해요.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거 발달해서 정말 설명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들어보시면 그런 지역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아까 모아타운 얘기하셨는데 모아타운의 뭐 지정 여건 이런 것보다도 모아타운이 과연 어떤 흐름을 가져올 거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현재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쨌든 동의를 끌어 지정 먼저 하고 이 구조 그렇잖아요. 구정이란다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동의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보면 여전히 강남 지역, 좀 힘 있는 지역 이런 위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죠. 왜냐하면 지역 대비 가서 동의를 방향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네를 꼭 현장을 가서 부동산 분위기를 보셔야 돼요. 어떤 지역은 이런 이제 상가주택 많은 지역 있잖아요. 상가주택 뭐 주택 단독주택 3층짜리 그러면 뭐 답심리 일단 뭐 그런 주택 가면 거기 꼭 답심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면 이 노인분들이 집을 갖고 계신데 이 원룸 쪼개기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방 10개 막 9개 8개 월세가 방당 한 300에 20, 30이래요. 근데 월세가 너무 잘 나와요. 근데 그런 지역들 특징이 뭐냐면 자녀분들이 부모를 모시는 게 아니고 그분은 그게 다예요. 월세 받아서 생활하는 게.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반대예요. 나 월세 받아야 되니까. 즉 위치는 정말 좋아. 우리가 항상 말할 때 저기 역세권 오케이 나도 알아. 근데 실제 조합원의 상황은 뭐냐면 나 죽은 다음에 해. 무슨 아시죠? 그래서 어떤 현장에 투자란 건 뭐냐면 사업성이다 모든 걸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에서 사업이 가야 내가 돈이에요. 갈아타기도 돼야 뭐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감안하시면서 가야 돼요.